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3일이고요. 오늘도 저녁 강의 다 마무리하고 와서 밤늦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빙그레 케이스를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빙그레가 인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 수강생 분들이라면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떴을 때 저희가 어떤 걸 떠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감을 잡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권 강화 그리고 승계를 떠올려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경영권 승계와 경영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빙그레 인적 분할에서는 그렇게 욕먹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주주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길래 주가는 저렇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이런 구조에서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가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일단 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관련된 공시를 보실 때 꼭 앞에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할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 배정 기준을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분할 대상 사업 부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 부문이죠. 자, 빙그레가 뭐 하는 회사죠? 그렇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유가공 제품,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 부문에, 메이저한 사업 부문에 그대로 다 떼어가지고 신설법인, 분할 신설법인에다가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신설법인이 있으면 분할 존속법인도 있겠죠. 원래 남아있었던 떨어지는 대상이 되는 그 기업 안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인적 분할을 왜 하느냐는 거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써놨죠. 분할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면 존속회사가 0.45대 신설회사가 0.54다. 그러니까 대충 얼추 5대5로 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사실 요 밑에 별표가 뒤에 가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한번 다시 다뤄드릴 건데,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요, 이것 거의 전부일 건데 분할기일 전에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오늘 저희 빙그레 인적 분할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겁니다. 일단 자세한 설명을 뒤로 넘기고 바로 이제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 밑에 나와 있거든요. 공시 밑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분할 이후에요, 주식회사 빙그레 홀딩스. 자, 빙그레 홀딩스가 지금 분할 존속법인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빙그레가 옆으로 잘라져서 나올 거예요.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잘라질 겁니다. 지금 제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옆으로 잘라질 건데 잘라져서 나오는 신설회사 이름을 빙그레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에 남아있었던 회사는 빙그레에서 이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를 빙그레 홀딩스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빙그레 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분할 신설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지분에 대해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빙그레 김영주 보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 중에서 공개매수에 응모한, 그러니까 응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 출자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분할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빙그레 홀딩스의 김영식 보통주를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공시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뭐 바로 없건데 여러분들께서 지배구조를 조금 그려가 보면서 A4 용지 딱 해놓고 그려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밟혀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원래 지배구조는 위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지배구조였어요. 빙그레의 주주는요, 김호연 회장이 36.7% 들고 있었고요. 기타 개인 주주들이 49% 조금 안 되게 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그 기타 특권자 아니면 자사주 정도가 될 거니까요. 요거 두 개 합쳐서 100% 안 된다고 뭐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에 자 밑에 가보시면요, 빙그레가 양옆으로 잘라질 거예요. 거의 5대5로 잘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존속회사가 빙그레 홀딩스가 될 거고 신설회사가 빙그레가 될 겁니다. 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요, 인적 분할의 인이 사람 인자예요. 주주를 기준으로 나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자기 기존 지분율대로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김호연 회장이 원래 빙그레, 즉 빙그레 홀딩스 주식을 37% 들고 있었잖아요. 이거 빙그레 신설법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37% 들고 되고요. 기타 주주 같은 경우도 빙그레 홀딩스에 대해서 원래 49% 가지고 있었는데 신설 빙그레에 대해서도 49%를 갖게 됩니다.
그럼 사이좋게 나눠가는 거예요. 지금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누군가 손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매수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자, 빙그레 홀딩스 쪽에서 시장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신설회사 빙그레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사오겠습니다. 저한테 파실 사람들 오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빙그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홀딩스한테 물어보겠죠. 야, 그래? 그럼 내가 빙그레 주식 주면 넌 나한테 뭘 줄래?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원래는 주식을 사오는 대가, 예를 들면 지금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에서도 공개 매수하면서 현금으로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빙그레 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사업부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빙그레 홀딩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거의 사실상 껍데기죠. 그래서 빙그레 홀딩스가 말하는 거죠. 아, 제가 돈은 없고요. 제 신주 발행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빙그레 주식을 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홀딩스 주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존의 빙그레의 주주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빙그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보고 투자를 하겠죠. 쉽게 말해서. 그럼 요 신설법인을 보고 갖고 있고 싶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홀딩스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는 빙그레 주식을 포기하고 나한테 넘기면 껍데기인 홀딩스 주식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 제안에 받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사업회사 지분을 포기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껍데기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가라? 이게 쎄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시장에서 다들 아시는 거 있잖아요. 모회사 자회사가 있을 때 모회사 자회사가 중복 상장되어 있다면, 둘 다 상장이 되어 있다면 모회사가 들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는 거의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빙그레 주식을 포기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뒤에서 공개 매수에 응하는 단 한 명의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김호연 회장님. 이분이 그 제안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호연 회장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빙그레 신설 주식을요, 빙그레 홀딩스한테 넘기고 빙그레 홀딩스 주식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지배구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져요. 김호연 회장이 빙그레 홀딩스 주식을 더 많이 갖게 되고요. 빙그레 홀딩스 밑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빙그레 신설법인 주식을 쭉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빙그레 신설법인이 홀딩스 밑으로 들어오는 자회사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던 기타 주주들은 직접 빙그레 신설법인을 들고 있게 되겠죠. 이런 구조를 통해서 김호연 회장이 사실상 빙그레 홀딩스를 통해서 빙그레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지주회사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앞으로 빙그레가 사업 확장을 한다거나 뭐 신성장 동력을 만들다거나 할 때는 요 홀딩스를 주축으로 해서 요 밑에 계열사들을 뿌리는 방식으로 가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영권을 강화를 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스킴이에요. 저랑 케이스 공부, 케이스 스터디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 특별한 게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식 소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회사는 분할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 존속회사에 배정하지 않고요. 주주가치 재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량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완벽하게 소각하고 나서 인적 분할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할까라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자사주 매직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존속회사가 자기 자사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인적 분할이 되고 지분 수합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분율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고 튕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호연 회장이 빙그레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어마무시하게 높여줄 수가 있고요. 빙그레 홀딩스가 갖고 있는 빙그레에 대한 지분율도 상당히 많이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타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해서 매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지주회사 전환을 하는 케이스에서는 개인 주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자기 주식을 전량 소각함으로써 이렇게 자사주 매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원천 차단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떳떳하게 이 지배구조 전환을 하는 거다라고 주주들을 약간 설득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지금 저 결정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갑자기 왜 빙그레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왜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결정을 할까? 지금 뭔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회사 안에 있는 걸까라고 해서 올해 3분기 보고서를 가서 이 회사 임직원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직원 현황 바로 보시면요. 지금 대표이사 사장님은 전창원 씨예요. 전창원 사장님이 계시는데 여기 회장님이 계시죠. 김호연 씨 회장님이 계시는데 자, 이분 출생 연월 보십시오. 1955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지금 한 70세 정도 70대에 들어서신 거죠. 그러면 70대에 들어서시면 물론 아직까지 굉장히 정정하시고 경영 활동을 계속 하시겠지만 슬슬 자녀분들한테 지분을 넘길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김호연 회장님 말고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여기 김동완 씨라고 있죠. 김동완 씨가 미등기 임원인데 사장 직급을 달고 있어요. 전략 경영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혼자서 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미등기인 임원분들께서 상무본부장급인데 자기 혼자 사장이에요. 오른쪽 가보시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김동완 씨는 김호연 회장의 아드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김동완 사장인 거죠. 자,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죠? 1983년생이에요. 올해 나이로 한 42, 3살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아빠가 70대에 들어섰고 아들이 40대 초반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발판을 지금부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배구조 개편들이 뭐 맘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몇 달 만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오너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발판을 만들어 놔야 제때에 김동완 사장이 아버지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스킴을 통해서 경영권을 상속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약간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약간 제가 이 김호연 회장과 이 오너일가 분들 최대 주주분들을 옹호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오너분들 입장, 제가 그동안 이제 도와드렸었던 많은 분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우리나라 오너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그걸 로지컬리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안 하고 그냥 빙그레라고 하는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김호연 회장이 김동완 사장한테 지분을 넘긴다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오늘 기준으로 빙그레 시총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7천억 초반대 정도 하더라고요. 7천억이라고 치고요. 김호연 회장이 지분을 한 4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반올림했습니다. 그럼 어바웃 2,800억 어치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2,800억을 그대로 정말 정직하게 김동완 사장에게 넘겼을 때는 상속세가 거의 1,600억 가까이 나올 겁니다. 왜 1,600억이라고 하냐면 지금 상속세 그 과세 표준의 최고 세율을 때려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50%를 받을 거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이제 경영권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들어간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할증이 붙기 때문에 1,400억에서 한 20% 정도 할증을 하면 사실 이게 1,600억이 아니라 1,680억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거의 1,7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이분들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김동완 사장이 이걸 이제 나중에 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현금을 1,몇백억, 2,000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물론 갖고 있으면 또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분들 입장으로 가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분들 입장이라도 굉장히 아까울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야, 이 정도는 내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막상 우리한테 이 지분과 이 돈이 있다면 어떻게든 안 내려고 다들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되면 김호연 회장 입장에서 내가 상속 증여해줘야 되는 거는 빙그레 주식이 아니고요. 빙그레 홀딩스 주식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빙그레가 아니라 빙그레 홀딩스를 상속 증여를 하게 되면 빙그레 홀딩스는 평가를 많이 못 받을 겁니다. 어차피 모회사 자회사가 중복 상장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요. 빙그레 홀딩스가 들고 있는 빙그레 지분 가치만큼 시가총액거래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빙그레라고 하는 기업은 그냥 냅둬놓고 홀딩스 주식만 싹 넘기면서 아주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개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꼼수가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빙그레 인적 분할 분석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각각 뭐 이걸 도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제 고객분들이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세법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분들의 편을 조금은 들어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중립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뭐 법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넘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빙그레 주식이 이 공시 발표가 난 다음에는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에서
시장에서도 이 정도는 용인하고 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배구조 자체가 어쨌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뭐랄까 조금 불확실성이 생긴다라고 할까요? 주가가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면서 튀거나 혹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볼라틸리티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조금 주주 여러분들이시라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요.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